작년에 끌작 1기를 수료하고 올해 한 해 동안 끌작 활동을 여러 번 진행한 경험이 있는 윤강희라고 합니다. 저는 끌작으로서는 활동을 당신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라는 키워드로 약간 플로깅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 와이퍼스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 12월부터 11월에 수료하고 그 바로 다음 달인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쭉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활동 이름은 지고 닦는 토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 1년 동안 활동을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무조건 우리 동네에서 플로깅을 열자라는 아주 간단한 기획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첫 번째 토요일로 고정한 이유는 약간 여는 사람도 이게 고정적인 스케줄이 되어야 좀 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고정해서 이렇게 간단한 활동을 매달 기획을 했고, 이걸 기획을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닥터님들이 물어보셨어요. 이 활동을 왜 기획하게 되었나?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제 첫 번째 플로깅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22년도부터 와이퍼스 활동을 해왔는데 그때는 아까 답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플로깅들이 굉장히 매주 활발하게 열리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강 주킹부터 해서 산, 바다, 뭐 그냥 뒷동산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런 식으로 플로깅을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 단순히 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넘어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플로깅도 같이 하니까 더 의미 있고 더 할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플로깅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지만 아직도 혼자서는 플로깅을 한 엄두가 안 나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지고 닦는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여름을 제외하고 총 9번 그리고 약 60명의 참가자분들과 함께 했고요. 와. 활동 자체는 아까 어떻게 보면 덕장님이 말씀하신 그 미시적으로 시작하는 활동에 가장 부합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플로깅과 네트워킹. 제가 가장 잘 아는 제가 사는 동네를 기반으로 1시간 동안 플로깅을 진행하고 이후에 1시간 동안 카페에 가서 브런치 간단하게 먹으면서 활동을 돌아보거나 환경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 기타 등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활동에 약간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활동 끝나고 대나무 칫솔을 리워드로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 오늘 당신의 한 선택이 내일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같은 따뜻한 문장을 적어서 나눠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이렇게 하루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워크시트를 제작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한 후에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활동 기획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근데 닥터님들은 이 활동을 보고 어떻게 이거를 9번이나 그리고 11월까지 하면 10번째 활동을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정말 엄청나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지구를 닦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없진 않았지만 매우 작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활동 자체가 저와의 약속 그리고 하나의 도전 같은 거였어요. 제가 이 활동을 처음 기획할 때 수영나무님이나 닥부님들한테 저는 이 지닥토를 기획해서 이번 1년 동안 꾸준히 해볼게요 라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을, 제가 내뱉은 말을 제가 지키자는 그 약속, 그리고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고 활동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 사람인데 이걸 매달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2시간을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가면서 하는 그 활동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닥부님들한테 지닥토를 어떻게든 패스해보고자 하는 카톡을 항상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구당년 토요일 처음에 기획하고 활동 시작할 때까지 수영나무님이 저랑 무려 6번의 활동을 같이 해주셨어요. 고기님도 주말에 토요일에 출근하듯이 6번을 활동을 닥장님이랑 룰루님도 여러 번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고요. 동료분들의 힘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는 항상 많은 힘을 얻어갔다. 혼자서도 플로깅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런 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망설여지고 두렵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처음 가보는 것도 두렵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씩 하고는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되뇌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뿐이라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문 밖을 나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끌닥이기 여러분들도 저희 하는 모든 활동이 설령 저희가 하는 활동이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뭐 뒷걸음질이 될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갈짓자로 걷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저는 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걸음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끌당이기 분들이 하시는 모든 활동도 응원하고 다 잘 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환경 활동을 재밌게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카롬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통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쟤를 맡고 있고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발표를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끌딱 1기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원주에 귀촌을 해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지향 스테이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6월부터 원주에 갔는데 환경활동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환경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작년 6월부터 원주 환경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환경활동을 재밌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한카롬님이랑 같이 재밌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그렇죠. 거의 제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거는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환경활동도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랑 활동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으면서 좋아하면서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재밌는 사람들이랑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닭장님이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겟팅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잡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 때 이렇게 잡았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은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좀 환경 문제가 쉽고 재밌게, 그래서 너무 저는 복잡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쉽고 재밌으면서 또래와 소통하고 싶은 원주 2030 청년을 제 타겟으로 잡았어요. 사실 제가 또래를 좋아합니다. 약간 의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래를 좋아하는 게 의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을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애를 대상으로 하는 거나 제가 회사도 청년 공간 이런 매니저 했었고 청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보니까 청년들을 대하는 게 편하고 재밌습니다. 사실 환경의 세대가 어딨어 라고 하는데 일단 저도 재밌게 내가 재밌어야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러면은 2030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잡아봤고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를 소개를 제 타겟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즐겁고 재밌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느슨한 커뮤니티입니다. 서스테이너블 지원스 주라고 해가지고 소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에 접목시켜가지고 사람들이랑 뭐하고 놀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방 옆에 떡볶이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클럽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러면은 떡볶이를 다용기를 가져가서 포장을 한 다음에 먹고 책 읽고 헤어지면 어떨까? 그럼 이름은 뭐라고 정하지? 쓰레기는 싫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름이라고 정하면 뭔가 베스트셀러 이름도 되고 재밌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플러그인 많이 하고요. 러닝 좋아해서 러닝 프로그램도 하고 카오스피라시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랑 같이 보고 싶네. 와이퍼스가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와이퍼스와 함께하는 무비나이트도 하고 원주가 만두 축제가 유명하대요. 저도 작년에 알았거든요. 만두 축제가 있대. 그러면은 다용기 가져가가지고 만두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용기 낼 만두라고 이름 지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만두 축제에 다용기를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가지고 서비스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원주에 가서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라고 했던 게 쓰레기 없는 파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커뮤니티에서 같이 기획하실 분 있나요? 라고 모집을 해서 다행히 5분이 저 같이 해볼래요 라고 해서 5명이 같이 기획을 해서 원주에서 가장 무해한 연말 커피, 쓰레기 없는 파티, 비건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비건 디저트를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팁 같지만 약간 당연한 소리를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재밌어야 참가자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내가 진행을 하고 기획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왜 굳이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거 하세요.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거를 하시면 되고요. 탁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1회차 때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컨트롤 CV 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환경을 더해보자 라고 해서 취미랑 연결시키는 만큼 쉽고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취미에 환경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퍼런스 많이 찾아보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겟팅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타겟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들이 있을 거잖아요. 꼭 환경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곳들의 SNS를 팔로우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기획을 입혀가지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 보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2030 커뮤니티를 하니까 쓰레커라는 데 팔로우를 하고 있고, 뭐 연봉인상 아니면 꼭 환경단체 아니더라도 넷플 연가 거기도 하고, 서울 모닝 커피클럽 이런 데들 이렇게 보면서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할까? 그래서 막 클럽 같은 거 생각해내. 그리고 우리에게는 와이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퍼스는 최고의 조력자이자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같이 고민해줍니다. 홍보도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홍보 플랫폼 없는 게 진짜 아쉽거든요. 근데 와이퍼스에서 하면 홍보도 해주고 응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제가 느꼈을 때는 환경 감수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을 했을 때 내 기획에 너무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성질내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상하게 해도, 제가 지금 발표 이상하게 해도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좋아하시는 사람은 몰라. 그래서 마무리로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미만 줬다가 진정성을 잃지 말자입니다. 제가 재미를 추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적인 메시지는 어떻게 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적인 메시지가 어쨌든 재미에 묻히는 거를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그런 플로깅도 있더라고요. 남녀끼리 짝지어가지고 플로깅을 하는 플로깅,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주에서 한다? 엄청 사람 많이 올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인기 진짜 많아요. 특히 원주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그러면 플로깅이라는 요소보다 연애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저는 진정성을 잃지 말자. 그래서 플로깅을 하면은 저기 쓰레기 도슨트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환경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라고 강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작은 반입니다. 일단 뭐라도 하면은 이게 되네? 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끌딱 끼기도 보면은 하는 분들이 계속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끌다기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일단 플로깅 기획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재밌는 기획 있으면 저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상는 사람들의 끌딱 일기 수영나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모두의 플로깅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실제로 제가 모두의 플로깅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혹시 환경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환경이 뭘까요? 와이퍼스. 환경.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환경. 요즘에 환경이 뭔 것 같아요? 환경을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부터 하는지 아세요?
쓰레기. 모든 것. 맞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환경하면 쓰레기, 무슨 플라스틱 섬, 무슨 어디에 뭐 거대한 북극에 있는 우리 그 북극곰을 구해줘야 되고 이런 굉장히 거대 담론 속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환경은요, 내 바로 요 옆 주변 환경이 모두 다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환경에 대한 프레임을 살짝 벗어놓고 나면 굉장히 무엇인가를 기획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획하는 것에 중점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 이제 제 앞에 세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들으신 분은 아세요. 저 세 분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된 객체가 있습니다. 사람. 그런데 우리가 가끔 환경 이야기 할 때요. 환경에 사람 이야기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구가 먼저인 것 같고 쓰레기가 먼저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쨌든 나름 재밌게 했지만 어쨌든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그런 훈화를 1교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나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환경에 녹여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제 전공이 뭘까요? 문의 창작? 뭐에 관심이 많다 그랬죠? 사람. 저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심리학.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나의 관심은 뭘까를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환경 문제는요 굉장히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큰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빠집니다.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 그냥 한번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요게 AAC라고 보안대책 의사소통 방식의 픽토그램이 있는 팔찌입니다. 저건 자폐가 있다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언어로 표현이 안 돼서 의사소통을 그림으로 집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AAC라고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게 관심이 있어서 저걸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했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저 시각장애인 분들 대면 낭독도 했었고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장애인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도서 모금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자를 알리는 활동도 했고요. 제가 모델 플로깅을 기획하면서 사실 지금 수화를 좀 공부하다가 최근에 다른 일을 하냐고 지금 많이 까먹고 있어요. 다시 들어가요. 수화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의 관심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를 가지고 그럼 나의 관심은 소수자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의 관심이 소수자인데 어떻게 풀어내면 되지? 환경 이야기에 어떻게 가면 되지? 제가 제일 처음에 환경에 들어온 곳이 와이퍼스예요. 여기는 포인트가 플로깅, 다들 아시죠? 그럼 플로깅의 소수자,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이야기를 갖고 가려면 플로깅 활동을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기능 장애가 있어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고 여기 몇 분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저희는 시각이 온전치 않습니다. 또 드라곤님 지금 다리 다치셨죠? 다리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애인하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불편한 사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그렇지 않아요. 저도 눈이 불편한 사람이고요. 저기 드라곤님처럼 잠깐 다치면 몇 개월 동안 다리가 불편하고요. 어디가 아파서 수술을 하면 한 달 몇 주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럴 수 있고요. 당연히 모든 사람은 100% 나이를 먹습니다. 노인이 되면 당연히 거동이 불편해져서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플로깅하고 같이 갖고 가다 보니까 그런 플로깅 할 때 이동 약자분들하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게 에코 에이블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활동을 하는 분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활동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 봤더니 역으로 그 장애인분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친환경 활동을 하는 환경가 사람들 잘 몰라요. 나에겐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게 더 좋고 쓰레기가 덜 나오는 게 좋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개념까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잘못된 건 아니겠구나 해서 또 다시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저기 우리 담임 선생님 저 잠깐만 도와주실래요? 저 0.1초만 기다려주세요. 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짜잔! 모듈 플로깅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비화는 제가 좀 이따가 네트워킹 할 때 저희 팀에게 얘기하겠죠. 이거 제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플로깅을 만들게 됐고요. 모두의 플로깅을 이미 이제 계속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모두의 플로깅을 하면서 과연 이동 약자분들이 오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고 제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고 사실 아마 지닥사에 이동 약자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접근성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시도하고자 했던 목표는 지금 어그러졌잖아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걸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함께 가는 기획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동 약자분이 저희랑 같이 플로깅을 하면서 동시간대에서 이분이 이게 불편하시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조심해야 되나? 말도 못 걸고 이것보다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거일 수 있겠구나.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만큼의 한 번도 생각 못했던 분들에게 이만큼의 정말 0.5초 혹은 뭐 지나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 턱이 있는데 그럼 이동약자분이 못 오시겠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모두의 플로깅이고요. 제가 이렇게 기획하고 나아가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세요. 학부님들하고 학장님하고 와서 응원해주시고 같이 회의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특히 소수자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서 그냥 계속 꾸준히 할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진짜 마이너리티한 파트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할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쭉 모두의 플로깅을 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끌딱이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시에서 본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어디서 들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사회적 동물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진짜로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없죠? 그럼 나무라도 있어야 돼요. 정말 차가운 시멘트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기댔더니 되게 기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만났으니까 앞으로 뭔가 하실 때 너무 어렵고 그러면 항상 연락 주시면 누나 저에게 기댈 수 있는 넓진 않지만 그 작은 모에 무엇인가 많이 퍼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린다는 말로 밑밥을 까신 것 같지만 정말 너무 너무 잘해. 중요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세 분과 또 교장 선생님께 박수 한번. 네, 오늘의 만남을 지속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모여주시면은 돌아와 주세요. 그냥 안쪽으로. 누워. 됐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웃으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10분에 뵙겠습니다. 저희 1조 한카루님 계신 조가 1조거든요. 네. 1조부터 조 소개하고 오늘 나눈 이야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장인데 잠깐만. 카메라 세팅 좀.